한국이라니? 일본이나 유럽으로 가면 안 돼요? 타이베이 최고 부촌 출신 여고생들은 한국을 북한과 구별도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그저 가난한 동남아 국가 중 하나였죠. 하지만 일주일 후 공항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 부자가 뭔지 이제야 알겠어요. 우리는 돈만 많을 뿐이었네요. 과연 무엇이 이 오만했던 대만 재벌 2세들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에서 온 유학생 린자 오웨이입니다. 한국에서 5년째 살고 있는 제가 직접 목격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타이베이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여고인 제1여고를 다녔습니다. 아버지는 대만 굴지의 반도체 회사 임원이었고 어머니는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집안에서 쓰는 돈만 한 달에 수백만 원이 넘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매년 해외 수학여행을 보내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일본이나 유럽 선진국으로 다녔는데 제가 3학년이 되던 해에는 예산 문제로 한국이 선택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와 친구들의 반응은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저희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인식을 말씀드리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희는 한국을 동남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작은 나라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대만만 못하다고 여겼고 문화적으로도 별다른 매력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특히 저처럼 어려서부터 미국과 유럽 문화에 익숙했던 아이들에게는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이 그저 후진국으로만 보였습니다. 영어 교육도 제대로 받았고 해외여행도 자주 다녔던 저희에게 한국은 가봐야 별로일 나라라는 선입견이 강했습니다. 수학여행 준비 기간 동안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정보를 찾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그저 겉핥기식으로만 봤습니다. 한국의 전통 궁궐 몇 장과 서울의 야경 사진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은 대부분 졸업 후 미국이나 유럽으로 유학을 갈 예정이었습니다. 저 역시 미국 동부의 명문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 저희에게 한국은 그저 며칠 견뎌야 할 곳일 뿐이었습니다. 부모님께도 한국 수학여행에 대해 특별한 기대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나라든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격려해 주셨지만 저는 그냥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한국이 반도체 산업이 발달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출발 전날 저는 친구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모두들 한국에 대한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많았습니다. 음식이 너무 매울 것 같다는 걱정, 언어가 통하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 쇼핑할 만한 브랜드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 등이었습니다. 가방을 챙기면서도 저는 한국에서 입을 옷을 고르는데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사진 찍을 곳도 별로 없을 것이고 멋진 풍경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편한 옷 몇 벌만 넣어두었습니다. 비행기표를 받아들고도 저는 설렘보다는 체념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일주일만 잘 버티면 다시 대만으로 돌아와서 원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도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앞으로 겪게 될 놀라운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제가 얼마나 무지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타이베이 공항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여전히 무관심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제 생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의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제가 다녀본 싱가포르나 홍콩 공항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시설도 매우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죠. 면세점들도 제가 아는 유명 브랜드들로 가득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저희를 맞이한 한국인 가이드였습니다. 박소연이라는 분이었는데 중국어를 정말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발음도 정확했고 어휘력도 뛰어났습니다. 저보다 중국어를 더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박 가이드는 저희에게 한국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는 사실, 반도체와 조선업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고속도로의 시설이 정말 훌륭했고 지나가는 자동차들도 최신형 모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현대나 기아 같은 한국 자동차 브랜드들도 많이 보였는데 디자인이 생각보다 세련되었습니다. 서울 시내에 들어서자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도시 전체가 정말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도쿄나 싱가포르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한강을 건널 때 본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강 양쪽으로 펼쳐진 고층 건물들과 야경이 어우러진 모습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도 놀람의 연속이었습니다. 5성급 호텔이었는데 시설과 서비스가 제가 묵어본 유럽의 고급 호텔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직원들도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서비스 마인드도 정말 훌륭했습니다. 저녁 식사로 한국 전통 음식을 맛보았는데 이것 또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맵기만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한국 음식이 생각보다 다양하고 맛있었습니다. 특히 불고기와 갈비찜은 정말 맛있어서 계속 먹게 되었습니다. 첫날 밤 호텔방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친구들도 모두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들은 다음 날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명동은 서울의 대표적인 쇼핑 거리라고 했는데 도착해보니 그 규모와 활기에 압도되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세계적인 브랜드 매장들이 즐비했습니다. 샤넬, 루이비통, 구찌 같은 명품 브랜드부터 자라, 유니클로 같은 대중적인 브랜드까지 없는 게 없었습니다. 파리의 샹젤리제나 도쿄의 긴자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화장품과 패션 브랜드들이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라네즈, 설화수 같은 브랜드들이 정말 세련된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제품들도 품질이 뛰어나 보였고 디자인도 서구 브랜드들 못지않게 훌륭했습니다. 한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저는 옆 테이블에 앉은 한국 대학생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저보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국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모습에 정말 감탄했습니다. 그 학생은 저에게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특히 외국어 교육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 학생들의 실력이 훨씬 뛰어났습니다. 오후에는 남대문 시장을 구경했습니다.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낡고 지저분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깔끔하고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상인들도 친절했고 외국인 관광객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의 품질도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한국산 인삼이나 전통차 같은 제품들이 정말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가격도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고 품질 대비 가격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에는 한국 전통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국립국악원에서 하는 공연이었는데 한국 전통 음악과 무용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가야금과 대금 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한복을 입고 춤을 추는 무용수들의 모습이 정말 우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한복의 색깔과 디자인도 생각보다 화려하고 세련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가 이렇게 깊이 있고 아름다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고 문화적으로도 풍부한 나라였습니다. 셋째 날 저녁 저희는 홍대 거리로 향했습니다. 홍익대학교 주변 지역이라고 해서 단순한 대학가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가보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홍대 거리는 젊음과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젊은 음악가들이 버스킹 공연을 하고 있었고 그 실력이 정말 뛰어났습니다. 기타 연주, 노래, 춤까지 모든 분야에서 프로 수준의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젊은이들의 패션 센스였습니다. 정말 개성 넘치고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파리나 밀라노의 젊은이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창의적이고 독특한 스타일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 클럽에 들어가서 한국 젊은이들과 어울려 보았습니다. 그들은 저희를 매우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한국 문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한류 문화에 대한 그들의 자부심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인기를 끌고 있는지, 한국 드라마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미주 지역에서도 사랑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류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날 밤 처음으로 K-팝을 제대로 들어보았습니다. 음악의 완성도가 정말 높았습니다. 단순히 아이돌 음악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 세련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안무도 정말 화려하고 정교했고 뮤직비디오의 퀄리티도 할리우드 영화 수준이었습니다. 한국 젊은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한국 사회의 역동성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꿈과 열정이 가득했고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자신감도 넘쳤습니다. 이런 에너지가 한국을 이렇게 빠르게 발전시킨 원동력인 것 같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창의성이었습니다. 음악, 패션, 예술 모든 분야에서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서구 문화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만의 독특한 색깔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언어 실력도 놀라웠습니다. 대부분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중국어나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글로벌 감각이 정말 뛰어났습니다. 홍대에서의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에너지와 창의성이 넘치는 정말 역동적인 나라였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친구들에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인정했습니다. 친구들도 모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넷째 날 저희는 삼성전자 전시관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업 홍보관 정도로 생각했는데 들어가 보니 규모와 내용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전시관에는 삼성에서 만든 최신 기술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 다양한 제품들이 있었는데 그 기술 수준이 정말 세계 최고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제가 평소에 사용하던 제품들이 대부분 한국 제품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스마트폰도 삼성 제품이었고 집에 있는 텔레비전과 냉장고도 모두 한국 브랜드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런 제품들이 한국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시관 직원이 설명해준 바에 따르면 삼성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애플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전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제가 사용하고 있던 스마트폰이 얼마나 뛰어난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제품인지 깨달았습니다. 카메라 성능, 디스플레이 품질, 배터리 지속 시간 등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오후에는 한국의 조선업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한국 조선사들이 세계 조선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특히 대형 컨테이너선과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 분야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을 농업 중심의 후진국 정도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첨단 기술 강국이었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습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철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이 이 모든 것을 불과 50년 만에 이루어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한국이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는 것이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의 교육열과 근면성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세계에서 가장 오랜 시간 공부한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 국제 학력 평가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한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또한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과 속도가 세계 1위라는 사실도 놀라웠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기술 개발에서도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녁에는 한국의 대학생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학업에 대한 열정과 미래에 대한 비전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의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그들의 지식 수준도 놀라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반성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한국은 제가 무시했던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선진국이었습니다. 5째 날 저희는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경복궁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한국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웅장하면서도 우아한 건물들, 정교하게 꾸며진 단청, 그리고 조화롭게 배치된 정원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근정전의 웅장함과 경회로의 우아함은 정말 감탄스러웠습니다. 한국의 전통 건축이 이렇게 뛰어난 예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의 전통 건축과는 또 다른 독특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궁궐 안에서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을 많이 보았는데 한복의 아름다움에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색깔의 조화, 선의 우아함, 그리고 전체적인 품격이 정말 뛰어났습니다. 저도 한복을 입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오후에는 한국 전통 음악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가야금, 대금, 해금 등 한국 전통 악기들의 소리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가야금 소리는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이렇게 섬세하고 아름다운 음악이 한국에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한국 무용 공연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부채춤과 승무의 우아한 동작, 그리고 탈춤의 해학적인 표현이 모두 훌륭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가 이렇게 깊이 있고 다양하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공연 중간에 한 할아버지 관광객이 저에게 영어로 한국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영어를 정말 유창하게 구사했고 한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로부터 한국이 5,000년의 긴 역사를 가진 나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이순신 장군이 보여준 뛰어난 전략과 거북선의 우수성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한국 역사의 깊이와 한국인들의 슬기로움에 정말 감탄했습니다. 저녁에는 인사동을 거닐며 한국의 전통 예술품들을 구경했습니다. 도자기, 나전칠기, 한지, 공예품 등 정말 아름다운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고려 청자의 아름다운 색깔과 조선 백자의 단아한 멋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인사동의 전통 찻집에서 한국 전통차를 마시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과 전통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정말 매력적인 나라였습니다. 현대적 발전을 이루면서도 자신들의 전통을 소중히 지켜나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구들과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두들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훌륭한 나라인지를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에서 더 오래 머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라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었고 한국 사람들과 더 깊이 교류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매력적이고 배울 것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6째 날 저희 수학여행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카페에 앉아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깊은 성찰에 잠겼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까지 저는 정말 무지하고 오만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을 가난하고 후진적인 나라로 생각했던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저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경제적 발전 수준부터가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었고 반도체, 조선, 자동차, 철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들 중 상당수가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문화적 측면에서도 한국은 정말 풍부하고 깊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5,000년의 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대적인 감각과 창의성으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교육 수준도 정말 높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학습 열의와 외국어 실력, 그리고 세계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뛰어났습니다. 제가 만난 한국 젊은이들은 모두 글로벌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였습니다. 저희 같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런 따뜻한 인심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재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불안 단순히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뛰어난 기술력, 풍부한 문화, 높은 교육 수준, 그리고 따뜻한 인심 같은 것들이야말로 한 나라의 진정한 자산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만에서 저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 겸손한 마음가짐, 그리고 배우려는 자세 같은 것들 말입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도 모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서구 문화만을 최고로 여기며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을 무시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직접 경험해보니 아시아에도 이렇게 훌륭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국어 기초 회화책을 하나 샀습니다. 한국어를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문화와 한국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또한 저는 그날 처음으로 한국 대학 진학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교육 수준이 이렇게 높고 기술력도 뛰어나다면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았습니다. 카페에서 나오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나라나 문화에 대해서도 편견을 갖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직접 경험해보기 전에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대만으로 돌아가면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려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훌륭하고 매력적인 나라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를 꼭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의 한국 풍경을 아쉬운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심정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박소연 가이드님께 작별 인사를 드릴 때 저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가이드님 덕분에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었고 제 인생관까지 바뀌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 가이드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언제든지 저희를 환영한다고, 그리고 다음에 올 때는 더 많은 것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꼭 다시 한국에 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 저는 한국에서 산 기념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인삼차, 한국 전통과자, 한복 인형, 그리고 한국어 회화책까지. 각각이 모두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며 저는 친구들과 이번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두들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했던 자신들이 부끄럽다고, 그리고 한국이 정말 훌륭한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제 친구 야링이는 자신도 한국어를 배워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진학 때 한국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문으로 서울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한강과 고층 빌딩들, 그리고 정돈된 도시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보게 될 풍경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여행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단순한 수학여행이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고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과 이해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대만에 도착한 후 부모님께 한국에서의 경험을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도 제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관심을 보이셨고 어머니께서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궁금해하셨습니다. 그 후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한국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한국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수학여행이 제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저는 한국에서 공부하며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그 일주일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기억 중 하나입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준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훌륭한 나라를 알게 해준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무시했던 대만 명문 여고생 가치관 붕괴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